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업의 강동석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8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연매출은 국내 기업 최초로 200조 원을 넘는 또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기대감이 선 반영됨에 따라서 오늘까지 나흘째 조정받고 있습니다. 알코아를 시작으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뉴욕 증시도 투자자들의 경계감에 의해서 보합권으로 마감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고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 또 기업들의 실적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뉴스도 기업들의 실적들도 있습니다. 저희 오후장 파업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개인이 받고 있는 형태고요. 코스닥은 51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소폭이나마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시황센터부터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장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 보합권에서 장출발해 나흘째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삼성전자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전장에서 2000선 초반까지 밀려났는데요. 이후 하락폭을 조금 줄이는가 싶었지만 이내 2000선에서의 횡보 장세 펼치며 지루한 장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54%의 내림세 보이면서 2000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878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지만 기관이 770억 원, 외국인이 96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추가적인 지수의 하락 흐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4일째 오름세 보이며 장출발했습니다. 이 오전장에서 510선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후 상승폭이 조금 축소되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510선에서의 등락 형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15%의 내림세 보이면서 509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의 상승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쪽에서 57억 원, 외국인이 58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개인 쪽에서는 오늘 88억 원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10전에 오름세로 장출발했지만 장 초반 이내 하락 반전됐습니다.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강하게 들어오곤 있지만 보합권에서 머무는 등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낙폭을 키워 50전 하락하며 1064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대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주당 17,000원씩 밀려 150만 3천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이 나란히 빨간불 켜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대의 오름세, 기아차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54,200원에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0.97%의 오름세 보이며 31,100원에, 삼성생명은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며 97,1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1%대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현재 주당 35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58%의 내림세 보이며 25,9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가 오늘 1%대의 조정 흐름 받고 있는데요. 이 실적 악화 우려감으로 이틀째 하락 흐름 보이며 현재 16,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NM이 0.16%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오전장에서는 최근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급락세를 연출했지만 이내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현재 CJ ENM은 39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서가 1%대의 오름세에 CJ는 2%대의 강세 흐름 포착되면서 현재 78,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제약주 주가가 실적 회복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동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강약품이 6%대의 급등세 보이며 15,250원에 현재가 이어진 모습이고요. 유한양은 역시 2%대의 강세 흐름, 한미약품이 1%대의 오름세 보이며 주당 1,5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인간배아 줄기세포의 연구를 허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오 관련주 주가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LNS는 상한가까지 치솟으며 현재 5,2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RNL바이오가 8%대의 급등세, 마크로젠 역시 3%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3,250원에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세계 전자업계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가전인 CES가 개막된 가운데 OLED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1%대의 조정 장세 펼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2%대의 하락 보이며 29,400원에 LG화학 역시 1%대의 하락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이동통신사 영업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통신사주 주가가 동반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하락폭을 줄여 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KT가 약 보합권, LG유플러스 역시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일자리 관련주 주가가 강세의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축된 국내 경기의 진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 60조 원의 예산을 일자리 정책에 쏟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사람인 HR이 3%대의 강세 보이며 15,250원에 우리기술투자의 경우 상한가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이어서 대상창투와 H남인베스트, 재미니투자 역시 모두 상한가까지 치솟은 모습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기획사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창투사주 주가가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H남인베스트, 대성창투, 우리기술투자까지 모두 상한가 나타난 모습이고요. 큐캐피탈이 11%대의 급등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금호산업이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현재 상승폭 조금 줄이면서 11.49%의 급등세 연출에 2,440원에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VGX인터가 말라리아 백신의 임상시료 독점 계약 소식에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7%대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주당 105원 올라 1,53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슈앙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흐름을 분석하는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좀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장 분석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2,000포인트에 딱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좀 이탈 우려가 사실은 좀 되고 있습니다. 한 3거래일 연속해서 계속 2,000포인트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오늘도 다시 한번 이탈에 대한 그러한 장중의 이탈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1,999포인트 약간 이탈이 됐네요.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일단은 사실은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억 매도가 잡히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한 8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기금과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현재 전기전자에 대한 매도가 가장 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러한 쪽에 좀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러한 흐름으로 판단이 들고요. 대신에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화학업종에 대한 매수, 일부 종목들 락앤락이라든가 하나케미칼, 휴캠스 이러한 종목들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 전기전자를 제외하고 사실은 대부분의 업종을 또 사고 있습니다. 유통에 대한 쪽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현대상사라든가 힐라코리아 이런 종목들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금융 쪽에 대한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는 금융주가 상당히 지금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고요.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섹터인데요.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800억대 매도인데 지금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화학업종, 철강, 금속, 유통, 건설 대부분의 업종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2,000포인트에 대한 좀 약간의 조정의 우려가 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부분은 이따가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고 509포인트 외국인 기관에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눈에 띄는 쪽은 역시 이제 줄기세포, 바이오 쪽, 헬스케어 이러한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죠. 2013년도에 제가 올해 표했던 것 같습니다. 1월 2일 날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올해 가장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섹터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을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고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섹터에 대해서 지속적인 좀 관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업종을 보면 일단 전기전자 쪽에 대한 흐름을 좀 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반도체 쪽의 흐름, SK 하이닉스가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하나마이 코스닥 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 SDS 반도체
그리고 뭐 비아트론 이러한 장비 업체들의 흐름들이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에 대한 쪽도 기술적인 반등 이러한 부분이 나타났고 뭐 제약, 바이오, 줄기세포 관련 쪽 성장성이라든가 또 이러한 부분 앞으로 미국에서 또 배아줄기세포 연구 허가가 됐다고 하죠. 앞으로 그동안 좀 논란이 많았던 그러한 부분인데요. 그러한 부분과 성장성, 모바일 게임 쪽도 여전히 계속 뭐 말씀드리는 섹터인데 오늘 게임들이 좀 강한 반등이 좀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테마주들의 흐름들, 뭐 창조사라든가 일자리 관련한 테마주들, 예전에 코스닥 쪽에 1월달에 코스닥 쪽의 흐름들이 더 활발한 그러한 좀 예상을 하고 이런 테마주들의 흐름도 여전히 좀 계속 살아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었는데요.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을 좀 보자면 뭐 오늘 눈에 특징적인 종목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현대차 그리고 차바이오엔 바이오 쪽에 줄기세포 쪽에서는 차바이오엔 모바일 게임 쪽에서는 게임빌이 상당히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뭐 지속적인 관심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게임빌이 지금 현재 한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창조사 관련한 이러한 종목 테마주들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해서는 뭐 테마주들 흐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가장 강조했던 부분 역시 이제 줄기세포 바이오 쪽의 흐름들. 차바이오엔의 일전에 며칠 전에 이런 강한 거래량 부분, 유입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흐름이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매수는 안 되겠죠. 신규 매수는 안 되겠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이제 9,700원대 이하로 조정을 좀 받게 된다면 갭을 메우는 조정이 나타날 때를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는 이제 오늘 장 시작 초반에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옵션 만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우려가 좀 되기 때문에 사실 보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현금 일전에 지금 제가 1975포인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주식 비중의 80%, 현금 비중 한 20% 정도만을 말씀을 드렸죠. 과감하게 매매 가담하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러한 상승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 여전히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옵션 만기라든가 지금 현재 어제부터 좀 그러한 조짐이 좀 나타났는데요. 화학주도 LG화학이라든가 뭐 정유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21선이 이탈되고 강하게 이탈되고 꺾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철강주 같은 경우도 현대해철, 포스코도 약간 장기 입장에서 위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한 민감주들의 흐름 삼성전자도 지금 21선 약간 이탈, 150만 원 이탈에 대한 조정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약간의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지금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을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약간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저는 여전히 코스닥 쪽을 좋게 보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황을 말씀하실 때 뭐 OLED 관련 쪽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여전히 저는 매매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섹터들이 순환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엔터주가 움직이지 않죠. 어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오늘은 모바일 게임주가 움직이고 줄기세포주 쪽이 움직이고 전자결제는 또 오늘 움직이지 않죠. 며칠 전에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이런 식으로 코스닥 쪽에서 계속 순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만 잘 판단을 한다면 흐름을 잘 우리가 쫓아갈 수 있다면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한 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뭐 계속해서 이러한 트레이딩, 코스닥 쪽에서의 매매, 중소형주에서의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민감주 중에서는 현재 금융주가 가장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섹터들은 약간의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의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현금 한 40% 정도를 마련을 하고 옵션 만기를 넘기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러한 다시 한번 전략을 세우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옵션 만기일날 강하게 주가가 2,000선을 이탈되고 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조정을 받게 된다면 1975, 1950포인트 이 정도 선에서 다시 한 번의 매수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때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여전히 매매는 가능하다. 그리고 긴 시각에서의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유지한 채로 보수적인 투자자들만 현금 비중을 한 40% 정도 늘린 상태에서 여전히 트레이딩 코스닥의 종목들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라든가 여전히 그 섹터는 똑같습니다.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전자결제도 오늘 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충분히 이럴 때 또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IT 부품 쪽이라든가 뭐 엔터도 여전히 관심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뭐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면서 그 현금에 대한 비중만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약간 조절을 해주고 민감주 같은 경우 비중 조절만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절대 다 매도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현금비를 마련하신 분들이라면 뭐 추후에 2020포인트가 다시 한번 돌파되고 이런 때 더 추가를 해도 됩니다. 만약에 원하는 그런 조정폭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장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러한 현금에 대한 비중과 주식 비중을 이렇게 좀 전략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문의가 많았던 종목과 또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오늘 KTB 투자증권 가장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뭐 말씀드리기 전에 뭐 시청하시는 분들, 방송하시는 분들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예, 오늘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종목은 뭐 최근에 좀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코스닥, 그리고 코스닥 하면 이 바이오 업종, 이 중에서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 네. CTC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의가 많았는데요. 뭐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구용 그리고 필름형 비아그라라는 이 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하고, 뭐 최근에 국제적인 어떤 국제 회사들과 판권 계약 이런 부분들이 좀 체결되면서 주가가 뭐 그간 좀 등락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지금의 반등세가 굉장히 좀 이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홀딩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목표가로는 28,500원 정도니까 28,000원 부분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CTC 바이오를 좀 사시고 싶으신다는 분들은 지금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따라 붙으시기보다는 한 11선 조정 정도 나왔을 때 뭐 한 22,000원대 정도에서는 매수가 좀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중요한 것은 26,000원대까지의 매물입니다. 그러니까 26,000원대까지의 매물이 좀 강하게 돌파가 되면 사실 제가 제시해드렸던 뭐 목표가 28,000원 부근 역시도 그러니까 정고점으로 가는 직전 고점이 뭐 28,850원인데 이 자리가 굉장히 좀 가볍게 돌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6,000원대까지 걸려있는 매물대, 그리고 사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용거래가 굉장히 좀 신용 비율이 많습니다. 뭐 7%가 넘어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쉽게 해소가 되지 않고서는 뭐 급반등,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기는 조금 힘든 자리가 됐다. 그 이유는 역시나 굉장히 밑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던 기대감을 가졌던 종목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관심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관심 종목은 최근에 뭐 포스코 ICT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포스코 ICT가 어떤 회사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IT 서비스랑 엔지니어링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사실 뭐 LED 조명, 스마트 그리드, 클라우딩 컴퓨팅, 뭐 굉장히 좀 새로운 산업, 그러니까 새로이 성장하는 산업, 신성장 사업이라고 하죠. 신성장 사업을 기반으로 한 회사로 좀 키우기 위해서 이 포스코가 좀 주력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 패밀리 기업이라고 하는 포스코의 계열사들, 관계사들과 기술, 그리고 뭐 사업 협력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동반 성장을 굉장히 도모하고 있고요. 뭐 기술력, 그리고 뭐 철도, 신재생 에너지, 원전 사업 등 녹색 성장 분야도 굉장히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굉장히 좀 주력을 한 회사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올 겨울 가장 화두, 특히나 에너지존에서의 가장 화두는 이 스마트 그리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부족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뭐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뭐 전기료 인상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부족한 전기 공급들을 어떤 식으로 좀 풀어 나갈 것이냐, 그 중심에는 역시나 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사업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경쟁력이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으로 반영이 됐었는데, 일단 지속적으로 이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성장성을 좀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 국내 이 트렌드를, 라이프 사이클 트렌드를 봤을 때는 전력 사용에 대한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이 너그러워졌다 그래야 돼,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전력 사용에 대한 굉장히 좀 유함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 전력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아껴 쓰고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이 전력 소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해졌기 때문에 이 전력 소비량은 향후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 그리드 사업 전반적으로 뭐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장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테마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관계회사들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 뭐 이름에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 든든한 우군들이 많습니다. 포스코 계열사를 전반적으로 다 우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발판은 뭐 다른 회사보다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뭐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좋은 수급은 뭐 원래 좋았던 포스코 ICT의 어떤 보너스적인 느낌,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조정은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사용해 보시는 편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굉장히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올 때는 포스코 ICT를 좀 담아가셔도 된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뭐 오늘 종가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목표가는 한 9,0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 9,000원대까지 이 9,000원 부근에 굉장히 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뭐 한 번은 좀 고민을 해보고 가셔야 되는 가격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손절가로는 7,93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추천 종목으로 포스코 ICT 매수가 오늘 종가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7,93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4분기 영업이익이 8조 8천억 원을 달성해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2년 4분기 매출 56조 원, 영업이익 8조 8천억 원을 달성했으며 이는 지난 3분기 대비 매출은 7.3%, 영업이익은 9.1% 증가한 수치입니다. 새 1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수출 선행지수가 127.2로 지난해 1분기보다 1.4%포인트 늘어 수출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미국 경기 심리가 나아지고 중국 제조업 지수가 상승해 수출 선행지수가 호전됐지만 원화 강세와 경쟁 심화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으로 상승폭은 다소 제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논란이 계속되어 온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줄기세포 연구가 과학실험 과정에서 인간 배아를 형성하거나 파괴하지 못하도록 한 연방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2명의 과학자가 낸 상고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살인 행위로 여기는 낙태 반대론자들은 미국민은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실험에 돈을 내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사례가 지난 2005년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무디스와 피치, S&P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는 작년 한국 기업 33곳의 신용등급을 모두 53건 올렸습니다. 이는 2005년 68건에 이어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이재만 연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흘째 삼성전자는 조정받고 있는데요. 최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쪽보다는 오히려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했고 그 실적 자체의 수준은 유지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주가라는 부분이 증가율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를 해두게 되면 향후 증가율은 다소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차익 실현의 기회, 즉 실적을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차익 실현의 기회를 조금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조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돌입했는데 어떤 업종에 관심 가지면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은 4분기, 즉 2012년 4분기 이익 추정치들이 다소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경기의 둔화라든가 이런 부분과 같이 맞물려 있는 쪽의 생각이 이제 4분기 때의 실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계속적으로 실적을 하향 조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4분기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2013년 1분기의 실적 추정치도 상당히 좀 중요한 영향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1분기 실적 추정치들이 올라가는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그쪽에 속하는 업종들이 IT 쪽에서는 전자부품 업종이라든가 정유라든가 건설, 섬유 의복, 그리고 제약 이런 업종들이 이쪽 그 1분기 실적 추정치들이 상향 조정되고 있으니까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갖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오름세 보이는 오늘장, 1월에도 이런 장세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에 발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모멘텀의 둔화, 차익 실현의 기회 이런 게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수급의 중심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다소나마 매도 공세를 좀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대형주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가 조금 수익률의 격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축소시킬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신흥 아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사이클상으로 보게 되면 턴어라운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가 좀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의 플레이가 좀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대형주 쪽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동양증권 이재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현 시장과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강남대로의 길계산 부장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의 대량 선물 순매수 주문 실수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분석해 주시죠. 네, 이러한 분위기가 목요일 옵션 만기까지 아마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대량 선물 순매수가 아마 주문 실수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 12만 계약까지 실제로 장중에 많이 쌓였었는데요. 이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는 한 며칠 정도는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직도 지금 남아있는 잔고 계약이 남아있고 이에 대한 매매 손실이 지금 지수가 빠지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이 다 소화되기 전까지는 아마 시장이 강하게 좀 상승으로 드라이빙 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다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옵션 만기 전까지 결국은 대형주 모멘텀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전망보다는 지금 당장의 시장의 대응이 굉장히 필요해지는 시점인데요. 기관의 입장에서는 지수에 대해서는 보수적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올 연초부터 주가가 지금 2,000포인트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연말 갔을 때도 조금 더 2,000포인트 이상권에서 계속 시세가 유지돼야 된다고 보면 지금 연초에 주가가 빠지는 것들이 기관의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형주 모멘텀은 조금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단기적이긴 하지만 개인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종목 공략 중심의 시장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즉 지수가 이렇게 답답하게 밀리거나 묶여있는 상황이 연속된다고 보면 결국은 지수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개인들은 공략을 하고 있고 작년 연말부터서 계속적인 매도를 통해서 예수금 잔고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워낙 저금리 환경에서 어디 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피해가는 개별 종목을 위주로 해서 트레이딩 공략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코스닥 시장 내에서 상당히 변동성과 움직임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나 오늘 장을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의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이 깨졌는데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가는 오후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지금은 오후장에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및 코스닥 중심의 대응이 중요해지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위까지 올라오면서 대형주들도 일정 부분의 상승률이 충분히 나왔고 배당 수익률을 포함한 차익 실현 물량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2,450포인트까지도 조성이 됐었기 때문에 이미 대형주 쪽에서 상당한 이제 수익이 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결국은 개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중소형주와 코스닥 중심이 대응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금일장에도 지금 지수가 밀리면서 지수 관련 섹터들이 계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완화된 그런 시장 대응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금일 시장의 특징은 고가주보다는 저가주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장에 상한가 종목들의 한 4개 종목이 발생되는데 전부 다 2,000원 미만의 초저가주들 쪽에서 지금 상한가가 발생했다는 거 보면 지금은 시장은 개인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과 섹터 그리고 가격이 싼 종목 중심으로 해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고가주보다는 중저가주 그리고 중저가주 내에서도 종목을 선별할 수 있으려면 좀 더 저가주 중심의 짧은 트레이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 후 이제는 정책 관련주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또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은 미래창조 과학기술 신설 관련 종목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정치적인 테마 또는 정책 테마 이런 것들이 과거에 많은 수익도 남겨졌지만 또다시 많은 손실까지도 안겨졌던 상당히 변동성 큰 위험 테마라는 점에서 그 부분은 인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제적으로 정치권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정치와 경제가 맞물리면서 글로벌한 수요 진작 그리고 한국 내 수요 진작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들이 시장에 다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특히나 박 당선인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경우는 신설을 지금 강력하게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최근에 LG생명과 같은 우량한 바이오 업종의 대표주들이 상승세를 가파르게 올라주고 있는 것들 실제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까지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 모멘텀까지 시장 내에서 이런 것들이 꼭 테마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경제 상황을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어떤 트렌드이자 테마라고 보시면 이것들이 움직이는 것 자체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거래소가 이처럼 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우량주 중심으로 중장기 대응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러한 관련주들을 한번 매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이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는 시젠이나 광동제약, 부강약품, CTC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개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최근 연초부터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오늘 오전장에는 큰 움직임이 없었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와 또 다른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다날이나 KG 이니시스 같은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투자증권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오장 전략과 또 포트폴리오 종목까지 점검받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2,000선이 무너진 코스피 두 조정 가능성이 더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전략 좀 분석도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네. 최근 시장에서 좀 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지금 2,040포인트 고점 형성하고 난 이후에 어떤 그 추가적인 상승이 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재정절벽에 관한 이슈였죠. 그렇다면은 이 재정절벽이 막 얘기가 나오고 이미 선 반영이 된지 아니면 이제부터 반영이 된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840포인트에서 1850포인트 부근에서 지금 2040포인트까지 시장이 올라올 때 어떤 부분입니까? 재정절벽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해결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원동력이 되면서 시장이 올라왔었죠. 그렇다면은 이 악재가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신규 어떤 호재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주춤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어쨌든 악재가 해소가 됐던 부분들이 선반영이 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좀 이어지지, 그리고 지금 현재 기간 조정, 그리고 이제 가격 조정까지가 나오는 이유는
그 부분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악재는 해소가 됐지만은 호재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악재는 재정절벽이 다 해결이 됐다. 그렇다면 그 이후부터 미국의 어떤 재정정책이 나온다든지 중국의 실질적인 재정정책이 나온다든지 어쩌면 아니면 실적이라도 좀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든지 이런 호재가 지금 시장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올라가기에는 호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호재에 대한 부재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조금 그 조마조마하실 겁니다. 분명히 코스피 시장이 현재 주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추가적 이제 시장이 어떤 뭐 가격 조정을 받든 뭐 기간 조정을 받든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추가적으로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호재가 필요하다는 부분들, 뭐 재정 정책이 될 수가 있겠죠. 가장 좋은 부분들은 뭐 SLC 투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3월달 중국이 전인대에서 뭐 도시화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얼마만큼 시중에 풀려있는 그러니까 돈들이죠. 자금들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 시너지가 발생될 수 있을 만한 재정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올해의 어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좀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면서 어떤 추가 상승보다는 어쨌든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 좀 대비를 하자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2000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1950포인트까지 일단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21선 지지, 이런 부분 좀 생각을 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뭐 1980포인트에서 뭐 2000포인트 이 자리가 뭐 21선 지지받고 올라갔다고 보기 좀 힘들겠죠. 그리고 언제나 가격 조정이라는 그 부분들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거나 아니면 더 적을 부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만약에 2000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1950포인트까지 열어두시고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대형주를 담아볼까 이런 전략을 저 같으면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 조정 마무리 그러면서 하방일성 그리고 요인 어떤 선물 매수로 전환되는 움직임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업종 종목 뭐 더 드릴 말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포트 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LG화학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조금 비중 조절이라든지 어떤 수익 실현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오늘 들고 나신 포트폴리오 종목도 중소형주 관련주인가요? 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네. 대형주 조정 얘기하고 대형주 네. 갖고 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코콤이라는 종목입니다. 그 비중 한 15%, 한 투자기간 1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코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영애 씨가 그 자이 아파트인가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네. 뭐 우리 집 이래가지고 뭐 그 불을 켜고 보일러 켜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CCTV 사업도 현재 하고 있는데요. 2012년 9월 달에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CCTV 설치 의무 법안이 현재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에 깔려있는 CCTV 어떤 교체 수요라든지 그리고 어떤 우범지역에 대한 어떤 신규 CCTV 어떤 설치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 아이디스 그리고 넥스트칩 그리고 코콤 이 세 종목이 있더라고요. 아이디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갔고요. 그리고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너무 기간 행보가 좀 더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코콤을 한번 골라봤는데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어떤 CCTV 확대에 대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정책 테마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테마주는 테마주일 뿐이다.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화면을 좀 같이 보시게 된다면은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올해 8월때 시세가 좀 강하게 났었습니다. 근데 이 시세가 난 부분에서 지금 표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00원 정도에서 지금 현재 하반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마무리됐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서서히 완만하게 추세가 위쪽으로 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추세가 이렇게 추세가 이루어질 때 조금 미리 들어가서 어떤 나중에 이후에 어떤 정책 테마에 대한 어떤 급등을 한번 급등에 대한 대비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차트 좀 땡겨보게 된다면은 잘 보시면은 자, 횡보 기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적으로 이렇게 눌목 구간을 주고 이에 시세 강하게 났죠. 그래서 요 패턴을 잘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지금 당장 안 올라간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테마주는 미리 들어가서 한번 기다려보는 이런 전략이 맞다.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69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를 현재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2,700원 이하 그러니까 지금 현재 2,690원 이하 가격대에서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2,550원 뭐 재매수 해도 되니까요. 2,550원 21선 부분에서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가 1차적으로 3,200원에 설정을 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정태근 팀장님의 새로운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콥콤, 또 현재가, 매수가 유효하고요. 목표가는 3,200원, 손절가는 2,5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는 브리지텍이 10%, 세종이 10%, 현금을 8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브리지텍은 수익률이 2.8%로 또 의견은 손절가 상향 의견 주셨고요. 세종은 수익률 좋습니다. 20%인데 목표가, 손절가를 둘 다 상향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포트폴리오 AS를 받고 싶은데 먼저 브리지텍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네. 일단은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2.8%인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배당이 있죠. 네. 예사 하시면 이제 배당,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배당이 얼마인가요? 배당이 5.2%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 수익이 5.2%하고 그리고 지금 수익률 2.8%를 더하면,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서 전략을 좀 자세하게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좀 보신다면은, 일단 손절가를 좀 상향 조정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배당 이후에 이날입니다. 12월 26일 날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현재 좀 좋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좋지가 않은데, 지금 이 부분을 좀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3,200원을, 3,100원, 200원을 지지받고 반등을 주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올려주지 못한다면은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배당 수익만 좀 가져오고, 조금 매도를 손절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존의 손절가를 3,100원에 설정을 좀 해드렸는데, 조금만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200원으로 놓고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좀 추가적으로 반등을 주게 된다면 목표가는 3,700원, 기존의 3,700원 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만 좀 상향을 하면서 일단 보유를 좀 하도록 할게요. 비중 10% 좀 가져갈 거고요. 자, 그리고 세중,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제가 네. 12월 18일 날 이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난 뒤에 시세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주어지게 된다면은 좀 상당히, 조금 이후에도 시세가 좀 강하게 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예, 어떻게 본다면은,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차트를 조금만 당겨 본다면은, 자, 요 종목도 코콤에다 어떤 추가적인 설명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가격 급등에 대한 부분들이 갑자기 가격에 났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가격 조정, 그러니까 121선 장기 추세에 대한 어떤 지지 확률을 확인하게 되면서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추세가 완만하게 돌려주고 있죠. 돌려주는 거 확인하고 제가 요날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시세가 났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미리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난 뒤에 손절가를 짧게 잡고 기다려 본다면 이렇게 시세가 다시 한번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마주 매매 상당히 위험하죠. 위험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테마주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시세가 날 때 쫓아가기보다는 일단 충분한 어떤 가격 조정 이후에 2차 시세를 한번 기다려 보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기 어떤 추세가 꺾였다면은 장기 추세를 지켜준지 여부, 그러니까 긴 시간을 좀 기다려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도 잘 보십시오. 자, 4,200원까지 갔던 주가가 3,000원까지 상당히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121선 장기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니까 추세가 완만하게 돌아서준다는 겁니다. 자, 추세가 완만하게 돌아서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후에 추세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서주면서 최근에 또 호재가 나왔었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나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테마주 매매는 위험한 건 맞습니다. 맞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위험할 것인가 아니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그 부분 분명히 틀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서 세중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손절은 빨리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시세가 나면은 조금 오래 가져가는 편인데, 앞으로 이런 매매 패턴이 아무래도 개인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계산해서.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손절 좀 빨리 하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수익이 났을 때 좀 극대화하는 부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어떤 포트 수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목표가를 제가 3,650원 너무 낮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목표가 이미 달성이 됐고요. 그리고 조금만 높여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전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욕심이 좀 생기는데요. 그래서 목표가를 4,350원 전고점 돌파 여부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좀 가격이 꺾이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좀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종목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20% 정도 수익이 확보가 됐다면은 충분히 여유가 있다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4,350원 만약에 돌파를 못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수익 실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절가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3,200원 잡아드는데 이거는 조금 무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조정을 대비했을 때 3,950원 요 정도는 조금 보고 높인 다음에 이 손절가가 아니라 매도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도가를 한번 설정을 하고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현금을 계속해서 좀 많이 가지고 가고 있는데 현금이 여기까지 하더라도 현재 6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제가 나올 때마다 좀 시장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포트를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참 그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말 좀 해준다면 상당히 좀 고마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금 65%이고 종목은 일단 세 종목, 네 종목 내에서 한 40% 정도 현금 어쨌든 60% 이상 좀 보존을 하는 쪽으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좀 유지를 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런 장에서도 세종은 수익률이 20% 좋습니다. 목표가를 4,350원으로 상향 조정하셨고요. 또 이에 따라 손절가도 3,950원으로 높이 잡으셨는데요. 정태근 팀장님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삼성전자 뭐 이미 최대 실적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는 사흘간 조정받고 있습니다. 예. 정태근 팀장님의 또 시각이 궁금한데 앞으로 전망 한번 짧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삼성전자 일단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스마트폰으로 해서 실적이 큰 네. 폭으로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실적이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은 중요한 건 증가 폭이 줄어들었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줄어든 실적 증가폭을 확대시키지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강점이자 약점이 뭘까요? 스마트폰이죠. 네. 현재 8조 8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8조 8천억 중에서 현재 영업이익이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5조 원이 넘습니다. 너무나 크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대체할 만한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또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정태근 팀장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또 오늘 코콤을 또 새로 편입했습니다. 현재가가 매수가가 될 테고요. 목표가는 3,200원, 손절가는 2,550원 제시해 주셨고요. 현금은 비중 이렇게 되면 65%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브리지텍과 세중 손절가 상향했죠. 특히 세중은 목표가를 높게 잡았습니다. 목표가 3,350원, 손절가 3,950원. 코콤은 오늘 새롭게 신규 편입했습니다. 오늘도 골든이글 투자전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월 8일 오장 파업이었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